절대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많이들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 김정수 전문가님 오늘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저의 그 관점은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또 다시 강조하는 그런 그 키워드입니다. 네. 예,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 mRNA라든지 이쪽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코로나19 이 확산이 되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도 좀 들썩이고 있어서 이쪽에 대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예, 지금 시장의 크게 분기점이라고 작용할 수 있는 게 저는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물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가 이제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됐었고요. 그게 테이퍼링 관련된 좀 논의가 나오면서 이게 더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받았었는데 굉장히 중요했던 자리가 1.43%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된 거니까 그동안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됐던 이런 자금들은 이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될 수 있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이제 좀 추격 매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가격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좀 드렸었고 대표적으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경기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최소한 포스코 기준으로 보면 31만 원 요 이하에서만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1만 원 이하에서만 좀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금리 관련된 굉장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있었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신한은행 기준으로 보면 저는 최소한 39,100원 정도 됐는데 한 35,000원대 이하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수준에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모멘텀이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 가격, 싸다라는 생각하는 이 가격, 이 낙폭 가격을 찾고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때까지는 좀 시장에서 강한 드라이브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저는 약세 흐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가치주들은.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 관련된 이제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런 키워드를 월요일 날에 말씀 좀 드렸는데요. 1월은 이제 애플카, 그 다음에 3월 달에서 이제 4월 달은 이제 금리, 그 다음에 7월 달은 제가 mRNA를 많이 말씀을 좀 드렸고, 여기 이제 확장이 될 거다. 그래서 RNA 쪽 관련된 부분하고 ADC 플랫폼 업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메지온이라든지 HLB라든지 뭐 DNS, 제넥신 이런 쪽보다 지금 현재 패러다임의 승자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맞다. 델타 변이에 대한 이 확산 속도 보면 얼마나 지금 mRNA나 RNA 관련된 게 중요한지, 플랫폼 ADC가 중요한지, 이걸 우리가 알고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중심이 딱 잡혀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시세를 만든 애들이 아이진, 정부 정책, 모멘텀이 붙은 거죠. 막상 개발한 건 없지만 이쪽 관련된 기술 개발이 있다고 하니까 정부가 연구비 지원부터 시작해서 뭐 실패하더라도 밀어줄게요. 그래서 아이진에서 시작돼서 얘네들이 성공하게 되면 이연제약. 이연제약은 이제 위탁 생산에 부각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MO 쪽은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저는 확장되는 거 보거든요. 그래서 휴온스 글로벌이나 그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백신 쪽 관련된 주식들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 그죠? 큐어백 때문에 가격 조정 났다 이런 주식들도 그래서 저는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반등 포인트라고 본다면 저는 이제 장악하는 키워드로 가야 된다. 우리가 첫 번째 아이진이란 이 주식을 3월 달에 잡았으면 참 좋았겠죠. 이연제약 주식을 우리가 5월 달에 잡았으면 참 좋았겠죠. 그죠? 셀리드라는 주식을 우리가 4월 달 초에 잡았으면 참 좋았겠죠. 그 다음에 진원생명과학을 우리가 6월 달 초 또는 4월 달 초에 잡았으면 참 좋았겠죠.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런 주식을 우리가 잡을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잡을 수는 없잖아요. 잡을 수는 없고 보유자의 영역이잖아요. 대신 이 1집단 주식들이 3개월 동안 3.5배에서 5배 정도의 시세가 코스피가 3,300 부근에서 터졌지만 요거는 못 먹더라도
요거 파생된 2집단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알테오젠을 10배는 못 먹었지만 제넥신 5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작년도에 그 알테오젠 말고 이제 시젠도 10배 시세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시젠 10배는 못 먹었지만 렙지누비스도 한 3, 4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 파생된 두 번째 키워드. 그럴 땐 첫 번째보다는 새로운 신선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mRNA와 그다음에 정부 정책이니까 정부 정책이 아니라 민간 차원의 지원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산업피가 mRNA 관해서 5천억 투자하는 거. 그다음에 SK 그 그룹에서 이번에 RNA잖아요. mRNA가 아니라 RNA 신약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합성 서비스 관련된 주식들이 부각받을 수 있겠죠. 서린바이오. 요게 전 이집단의 흐름을 이번에 얘가 보여주는 힌트가 아니냐.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보면 얘도 20단으로 좀 볼 수 있어요. 이제 시세가 막 만들어지는 애들이다. 나이백하고 같이, 올릭스랑 같이. 얘네들이 보면 mRNA 관련된 합성 서비스 이외에 코로나 변이가 문제잖아요. 변이 치료제 개발한대잖아요. 변이 치료제, 진단 키트를 강조하지 않고, 그죠? 그러면 RNA를 가지고 있는 올릭스, 이거 지난번에도 추천드렸었는데, 요 반등 나오는 요 포인트가 저는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같은 포인트로 이번에 우리가 봐야 되지 않나. 이 나이백 같은 경우도 그렇고, 바이오니아도 그렇고, 우리가 첫 번째 1집단, 진원생명과학이나 셀리나 이런 애들을 초반에 못 잡았다면, 3, 4배에서 5배 시세를 놓쳤다면, 두 번째 집단을 먹어서 우리가 3배는 못 먹더라도 70%는 먹을 수 있고 2배는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구간은. 그러면 정리대로 중심 키워드에서 벗어나면 안 되더라. 이 중심 키워드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데 신선도가 더해지니까 지금 올릭스 같은 기업들이 한 단계 크게 레벨업 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좀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백도 시세가 터진 게 아까 1집단에 있는 애들은 3개월 동안 3배에서 5배라고 했잖아요. 얘 지금 겨우 2주 지났어요. 2주. 그러면 한 1개월 반 정도를 보는 겁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반 정도. 그러면 우리가 한 8월 말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8월 말 정도까지는 그래도 현재 나이백 기준으로 보게 되면 6만 원 이상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조정 나오는 구간을 공략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에스판 같은 경우도 보면은 RNA 쪽은 아니지만 이 전달 플랫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걸 차라리 조정 나왔을 때 공략하는 게 다른 애들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신약보다는 플랫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HLB,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 또는 희귀질환 관련된 업체들이 여태까지 줄이었다면 플랫폼,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를 개발했었을 때 어떤 새로운 타겟팅을 잡았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면은 AD 업체가 쓴다. AD 업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테오젠을 ADC 업체 삽목금을 제대로 했었잖아요. 이거 한 7만 원대 초반부터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전 더 간다고 봅니다. 알테오젠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레오켄 바이오죠. 그죠? 레오켄 바이오. 중요한 거는 ADC로 바라보지 말고 신약이라는 트렌드에서 플랫폼으로 가는데 기존에 mRNA 가지고 있는 백신으로는 신선도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정부 정책이 아닌 민간 차원에서의 관련된 지원 뉴스, RNA 관련된 뉴스가 나오잖아요. 신선도가 하나 더해지는 거고, 델타 변이가 급하니까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든지. 그러니까 신약을 성공시키는 것보다 신약은 그냥 돈 많은 빅파마들이 하라고 하고, 거기에 돈을 받아서 기술 지원을 해줄 수 있는 플랫폼 업체들. 이런 쪽으로 세력이 좀 확장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라는 이슈를 던졌잖아요. 금리가 1.43% 미국 국채 던졌으니까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될 수 있을 만한 명분을 던졌다 이거예요.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자금이 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7월 달에서 이 8월 달 요 구간은 1월 달에는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자율주행 관련된 주식들이 수익률 주도했었고 3, 4월 달에는 금리와 관련된 미국 국채 수익률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 되면서 화학, 철강, 조선, 건설주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나왔다가 7월 달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1.43%를 붕괴되면서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이 되는데 카카오가 네이버를 이겼다. 이거는 패러다임이 승제 쪽으로 베팅하는 거다. 그럼 DNA가 아니라 mRNA. 그리고 확장돼야 된다. RNA 치료제. 그래서 서린바이오나 바이오니아나 올릭스나.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몸값이 높아지는 곳으로 갈 것이다. 여기에 신약이 아닌 플랫폼 업체, ADC. 이런 쪽으로 중심 투자를 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 있을 때 IT 반도체 가격 조정할 때 매매, 배터리 매매. 그죠? 나머지 다 싸야 돼요. 싼 조정이 나왔을 때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번 구간 수익률의 좀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꿈틀대는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mRNA하고 이 플랫폼 관련된 기업으로 압축을 해야지 시장에서 사실 오늘 강한 쪽은 진단키트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 그리고 예전에 크게 주목받았던 CMO 쪽 이쪽은 안 봐야 된다. 제약 바이오는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아니요, 그런 시각이 아니고요. 네. mRNA하고 그다음에 RNA고 mRNA 1집단은 이미 시세가 확장됐으니까 뭐 진원생명과학이나 이현잭이나 IC 지금 따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타자로 이어질 수 있는 게 RNA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주식이 뭐가 있냐? 올릭스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올릭스는 RNA도 있고 자회사를 통해서 mRNA 관련된 전자 특허도 있고 그리고 바이오니아도 보면은 변이 치료제인데 이게 RNA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린 바이오 이거는 mRNA고요. 나이백은 mRNA 극존을 해결하는 건데 확장되는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1집단을 놓쳤으면 2집단을 해야 된다라는 애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얘네들 목표치 계속 상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이 아닌 플랫폼을 해야 되는데 ADC 업체 저 종목 많이 얘기 안 했습니다. 딱 3개 얘기했어요. ABL 바이오하고 알테오장하고 네우켄 바이오 딱 3개 얘기했습니다. 얘네들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 CMO로 확장이 되려면 대기업들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대형주들 삼성 바이오 로직스나 그다음에 한미약품이나 녹십전 이런 애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러려면 큰 사건이 터져요. 예를 들어 대규모 수주권 10억 도스 파이저 모더나 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물론 정부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사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슈를 물어붙였을 때는 3집단까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쪽 위주로 해야 된다. 나머지는 가격 조정을 고려한 매매로 대응해야 된다. 나머지 섹터들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